우스갯소리로 남편이 빨리 죽어야 마누라가 오래 산다고들 하더군요. 그만큼 남편이라는 존재가 돈 벌어주는 존재에서 민폐를 끼치는 존재로 전락하지 않았나 하는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떨어져 지낼 때는 가끔 보니 그래도 살만했는데 퇴직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좋은 사이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사이가 좋아서 잘 지냈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남자들은 사회생활 하면서 멋대로 살다 퇴직하니 갈 곳 없고 집에만 있다 보니 돈 쓰는 것도 예전 같지 않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해도 예전 같지 않고 돈 쓰는 것도 눈치 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이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자신만의 공간에 갑자기 불청객이 찾아온 느낌, 그동안 자신만의 자유로운 공간에서 남편이라는 존재가 들어오면서 그동안 보지 못한 단점들이 보이게 되면서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서로에게 악감정이 쌓이지 않고 잘 지내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바뀔까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혼자 잘 지낼 수 있어야 함께도 잘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있다고 해도 혼자만의 시간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시각으로 상대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끝없이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왜 저럴까? 저렇게 행동할까 하는 순간 갈등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나이 들어 부모 복양이라도 해야 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시대가 변했고 이제는 누군가에게 의존하려는 마음을 비워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고 했던가요? 누군가에게 기대야 하는 순간 불행은 서서히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누군가가 짐이 된다고 해도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나의 태도가 결국은 행복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 자살률 세계 1위가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할까요? 대부분 혼자만의 삶에 익숙하지 않아서 아닐까요? 어쩔 수 없이 혼자가 되었든 스스로 선택한 혼자이든 자신의 삶에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인간은 자신이 소용없는 인간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존감이 낮아지고 삶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한 뜻을 품으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 신은 헛되이 만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냥 정해진 만큼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일 것입니다. 신이 바라는 세상일 것입니다. 신의 법칙대로 자연스럽게 왔다가 자연스럽게 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 아닐까요? 혼자 와서 혼자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그렇기에 본질적으로 혼자 잘 해내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면서 변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정신의 변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너무 빠른 변화를 경험하기에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그렇기에 삶의 태도는 중요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에게 잘해줘야 합니다. 혼자 살기에 가장 우선은 자신에게 잘해주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그것이 혼자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의 시작이고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벅찬 생각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은 두려울 수 있으며 외롭구나, 고립된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혼자 사는 것은 또한 당신의 관심사를 추구하고 당신만의 일과를 만들고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엄청나게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혼자 사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매우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혼자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다음은 독방 생활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주요 팁을 말해보려 합니다. 혼자 사는 것의 긍정적인 점을 받아들이세요. 혼자 행복하게 사는 첫 번째 단계는 그에 따른 혜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공간, 시간 및 선택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일정을 정하고 원하는 대로 집을 꾸미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지 않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취미와 관심사를 추구하고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혼자만의 평화와 고요함을 즐길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을 부담이 아닌 기회로 보기 시작하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향해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잘 살기 위해서 첫째는 루틴 개발입니다. 혼자 사는 것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데 따른 외부 구조와 일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은 하루의 구조와 의미를 제공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상, 식사, 운동, 좋아하는 활동을 위한 규칙적인 시간을 정하십시오. 휴식을 위한 시간도 반드시 만드십시오. 일과를 갖는 것은 당신이 더 기초적이고 하고자 하는 일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당신이 당신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둘째는 의미 있는 관계 구축입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꼭 외로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생활 공간을 공유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전화통화, 문자, 화상 채팅 등을 통해 친구 및 가족에게 연락하십시오. 관심사가 맞는 커뮤니티 그룹이나 조직에 가입하고 이벤트 및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자원봉사는 또한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고 지역사회와 환원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연결이 어떤 행태를 취하든 기쁨과 성취감을 가져다주는 관계 구축을 우선시 하십시오. 친밀도와 상관없이 느슨한 관계도 괜찮습니다. 내적 친밀도가 있어야 관계의 형성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가볍게 지내다 보면 분명 자신과 맞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자기관리 연습입니다. 혼자 살면 자신의 필요를 소홀히 하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관리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전반적인 웰빙이 매우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소식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독서, 정원 가꾸기, 긴 목욕 등 당신이 즐기는 활동을 위한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감정적 피로도 돌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조금 여유로워지는 것인데 작은 일에 상처받고 사람들과 멀어지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명상이나 마음 챙긴 연습, 회복 탄력성 유지 또는 치료를 위한 시간을 만드십시오. 자신에게 쓰는 돈은 아까워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관대한 것도 문제입니다. 정말 남들에게 잘해주는 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기쁨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신에게 잘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기관리에 우선순위를 둘수록 혼자 사는 것의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잘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넷째는 조직 유지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청소에서 청구서, 식료품, 쇼핑에 이르기까지 집안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간을 정돈하고 깔끔하게 유지하면 통제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집안일을 처리하기 위해 매일 또는 매주 시간을 따로 정하고 물건을 사용한 후에는 즉시 치우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예산을 세우고
그것을 고수하고 청구서를 제 시간에 지불하도록 하십시오.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을수록 혼자 사는 일상의 책임을 관리하기에 더 쉬워집니다. 누가 봐도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 정신도 혼란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청소부터 하라고 했던가요? 어지럽게 널려있는 것을 보고 좋아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채우기보다 비우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 위주의 간소화로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제는 가지는 욕심이 아닌 단순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갖춰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째는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의 가장 큰 이점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승인 없이 자신의 열정을 추구할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타 연주를 배우고 싶든 소설을 쓰고 싶든 사진을 찍고 싶든 지금이 할 때입니다. 목표 목록을 만들고 목표를 향해 작업을 시작하십시오. 젊어서 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생각만 하고 있다면 허상이 되지만 실행하면 현실이 됩니다. 젊어서 시작한 열정은 아닐지 몰라도 서서히 꾸준하게 타오르는 숯불 같은 마음, 그것이 노년의 저력이 아닐까요? 자신의 열정을 만들어 간다면 활동력은 유지될 것이고 더욱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잠재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립과 외로움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은 특히 사회적 연결이나 지원이 제한적인 경우 고립되거나 외로움을 느낄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회적 관계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복지가 잘 되어 있으니 동사무소만 찾아가도 방법이 나옵니다. 움직일 수 있을 때, 준비할 수 있을 때 미리 알아보기를 추천드립니다. 둘째는 안전 문제입니다. 혼자 살면 응급 상황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을 수 있으므로 넘어지거나 다른 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고 했던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한 노력은 죽기 전까지 해야 할 최고의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삶은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노인으로 혼자 사는 것이 좋은 선택인지 나쁜 선택인지는 개인의 상황과 선호도에 달려 있습니다. 후회하기보다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행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노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과거의 모습을 잊지 못하고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 사는 것이 더 이상 흠이 아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혼자의 삶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급속한 노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있습니다.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이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누가 좋아할까요? 갈등만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노인이 대접받으려면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고 더 이상 과거의 지식이 존중받고 대접받는 시대는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갑은 열어야 하고 말은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있는 만큼 자신의 뜻이 아닌 상대의 뜻을 인정하는 것에서 행복한 삶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세요.